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기사 읽어보는데요. 5년 뒤에 국내 대학 신입생 5만 명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대학이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 되겠죠. 네. 그다음에 17년 뒤엔 셋 중에 한 명은 할머니, 65세 넘는 할머니. 그러면 내 나이 때인데 17년 내면 이 할머니들. 자, 아이가 인구학자 조용태 교수가 예측한 충격.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하니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근거가 맞든 어떤 통계를 이용해서 이건 두 번째로 치고, 만약에 이게 맞다고 가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놀랍죠. 27년인데 지금 10년 후인데 지방의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다 없어진. 그 시골에 있는 이게 전빵 매점 같은 게 다 없었었거든요. 요즘 옛날에 있다가 동네에 있는 가게 전빵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시골에. 그래가지고 조금 차 타고 나가야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요 차 타고 나간 요것도 없어지고 좀 더 차 타고 나가야 나오는 가게로 통합된다는 거죠. 자, 39년이면 지금 하고 20년 후네요. 그죠? 20년은 한참 후 같은데 어쨌든 40만 명이 유때 20, 40세가 41% 군대 가니까 그 전에 통일이 돼야 될 텐데, 통일이 돼야 되나? 아니면 해결책을 모르겠고, 어쨌든 통일이 되면 이제 군대에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2023학번은 몇 년 후예요? 5년 후죠. 네. 5년 후에 지금보다 대학 등록이 확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안 내려갈 수도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웬만한 중소도시의 백화점 등은 찾기 어렵고, 중소도시는 2013년 남성의 절반 입대한다, 65세가 할머니다, 이렇게 통계를 잡아서 지금 변화 추이를 통계로 잡아서 내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출산하고 고령화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 있죠. 급속한 인구 변동이 여러 가지 모습을 바꾼대요. 뭐 정확하게 예정을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유사한 일 반항성으로 해보면 출생아 수가 45만 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대요. 2002년부터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산부인과가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느끼죠. 네. 어른이 아니니까 못 느낄 수 있는데 산부인과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15만 20만 명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는 35만 명이래요. 35만 명. 그럼 한 학년이 몇 명이라고요? 나중에 사람 35만 명이 된다고. 한 학년이. 그러니까 자, 계속 줄어서 30만 명으로 준대요. 그러면 30만 명이니까 재수생까지 합치면 한 37만. 그러니까 이제 유아용품 회사 팍팍 줄어들고, 뭐 분유를 막 안 먹어서 분유도 힘들고, 분만병원 줄고, 산후조리원에서 업종, 산후조리원, 이렇게 병원만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다양화 고급화를 시키고 있어요. 자, 2023년은 몇 년이죠? 5년 후에 훨씬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못하는 학생들은. 근데 대학 진학률이 일정 부분 딱 되면 안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학에 가도 다 대학에 가니까 이제 모든 학생이 다 대학 인원이 정원이 더 많으니까 대학에 모든 학생이 가버리면 이게 대학의 효용성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뭐 일정 부분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대학은 보내긴 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60만 명이 경쟁했는데 60만 명이 몇 프로로 45만으로 줄이면 몇 분의 몇이야? 60분의 45면? 12분의 9, 3분의 3? 4분의 3? 이게 15씩 하면 되잖아. 3. 이거는 4. 4분의 3. 4분의 3이요? 네. 4분의 3이니까 학원의 4분의 1이 25%가 문 닫아야 되는 거네. 학원의 25%만 문 닫느냐? 또 그건 아니지. 25%가 줄는데, 자, 여기에서 60만 명에서 45만 명이 될 텐데, 진학률이 이렇게 70% 정도인데, 재수생으로 도와도 45만 명이야. 그런데 이 25%의 학원은 도산하는데, 이 학원이 어디에 집중해 있을까? 어디에 애들이 없어?
시골에 없다는 거지. 그쵸. 시골이나 중소도시. 시골의 중소도시에서 그러면 적응을 못하고 망했던, 근데 능력이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나올까? 도시. 대도시. 그러면 시골의 땅값은 더 떨어지지, 네. 대도시는 더 땅값이 올라가겠죠. 특정 지역만 올라가겠지. 네. 그게 강남 대치동 현상이야 지금의. 오. 그게 심하게 되는 거지. 어?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경쟁이 더 어떻게 될까? 더 치열해져. 그치. 숫자는 줄었는데 경쟁 자체는 어떻게 될까? 더 치열해져. 왜? 여러 사람이 와서 가격을 내려. 가격을 더 내려. 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도시 와가지고 비벼. 그래서 한둘이라도 찾아려고 경쟁을 해.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지지 경쟁이. 그렇죠. 현재 대학의 신입생 50만 명을 유지할 경우 특별히 가리지 말으면 다 가리겠지. 말도 안 되겠지. 네. 가리니까 자 경쟁이 다 약해지면서 집중화되지. 네. 이 집중화된 요 센 경쟁이 있는 데끼리 경쟁을 하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 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래서 그런 면은 있어. 인구수가 더 늘었는데 사교육비 수는 오히려 조금 늘었대. 사교육비 사용은.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더 준다는 건 아닌데 경쟁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지겠지 더.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금을 인하해서도 신입생 충원할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아무 때나 공부 안 하는 안 하고 그냥 대학 가겠지 이런데. 네. 그런데 효용성은 덜 느끼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대학은 그 쉽지 않지. 그러니까 도산할 가능성이 있지. 네. 폐쇄되고. 자, 이때 6대1로 떨어진다 그러지. 고3 재수생을 비롯한 서울 상현대가 몇 대 몇에서 떨어지는 게 모르겠지만 좋은 학교 관련 인서울 안에 학교에 대한 수요는 더 강해지겠지. 네. 왜? 시골에 있으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인서울 대학 갔다가 그 서울 안에서 적응하고 서울 안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게 강해지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도시,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렇게 큰 대도시에 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무주공산이겠지, 교육이? 그렇죠. 이해되겠지? 네. 왜? 공부 안 해도 그냥 가니까. 그러면 요로 있는 학원에 있는 데는 경쟁이 엄청나게 세겠지. 물론 서울이 다 먹겠지만 네. 또 인강이 더 발전하겠지. 그렇죠. 인강이 더 많이 애들이 익숙해지겠지. 네. 그러면 요것도 현상 유지만 하지 줄어들지.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이런 거 대전이나 이런 데서 버텨내려면 정말 뭐가 있어야 돼? 덕후들 찾아올 만큼 특색이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음식점들이 대형이 많은데 저 집은 맛집이라고 가지. 네. 이게 맛집 스타일 정도까지 공부집, 맛집, 멋있는 집, 멋있는 공부집, 멋집처럼 완전히 저 집 안 가면 저거를 특징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한 가지 만드는 특성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근데 모든 수업이 인서울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데 이거는 실제 경쟁률은 전체 경쟁률이지 실제가 아니라 아. 실제 경쟁률은 더 올라가겠지. 그렇죠. 왜? 지방에서 살면 이제 못 살 것 같으니까 실제로는 인서울을 위해서 더 고생하고 더 집중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줄지 않겠지. 네. 줄지 않는데 그러면 이 실제 경쟁률 높은 수준 높은 경쟁을 백업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게 뭐 하나 이 경쟁 안에 들어가는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백업할 수 있는 거를 지방에서 먼저 백업을 한 다음에 서울 가서 해결을 하더라도 이 백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제 쉽지 않겠지. 네. 그게 얼마 만에 온다고? 5년 안에. 5년 만에. 자, 그러면 5년이면 자, 이 백업 시스템을 소문내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10년? 3년에서 5년. 그럼 5년 후에 살아남으려면 뭐라고? 지금부터 이렇게 특색 있는 백업 시스템으로 저 사람 아니면 저거를 저렇게 이렇게 인서울 경쟁, 인서울이나 상위권 경쟁을 하는데 저 사람을 거쳐가는 게 그냥 계속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거쳐서 여기에 가는데 지장이 없고 도움이 되고 편안하다는 걸 구축하지 않으면 학원업계 살아남기 힘들어지네.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건 이제 벌써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완전히 이제 남들보다 다름을 뚜렷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3년 동안. 네. 그래야 5년 후에 살아남는다는 거지. 자, 영유아 시장이 엄청나게 줄었어. 줄면서 굉장히 줄어들면서 교육 수준은 높잖아.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해. 이게 창업도 하지만 높은 교육 수준으로 높은 퀄리티의 교육 시스템을 바래. 그렇기 때문에 나도 공부방 12명 정원입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 네. 왜? 고퀄리티로 안 하면 여러 명에서는 먹고 살지를 못해.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교육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도로를 내고 경쟁에 포기한 사람들은 교육비를 안 낼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져. 그렇죠. 인강으로 하고. 그렇죠. 교육비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네. 자, 이렇게 50만 명으로 등록금 인하 경쟁 인하하는 게 아니라 좋은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겠지. 네네.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네. 그러니까 대학교도 뭐라고? 지금도 양극화됐지만 더 양극화되겠지. 네. 그러다가 이 밑으로 방향성을 잡는 데는 다 도산할 가능성이 있지. 네. 그러니까 어린 자녀 젊은층 대형마트 다 없어지는데 이게 뭐라고? 시골 가면 마트 없어지기 시작하거든. 전방 없어지고. 네. 그럼 똑같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고령화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지. 네. 그러면서 요 큰 손고개는 50대 사모님이 고령화 되니까 좀 아껴 쓰지. 네. 그러니까 이제 못 쓴다는 거지. 네. 자, 90대 인구가 50만 명 돌파하니까 굉장히 노령화 되면서 생산 인구 줄고 할머니들을 늘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생산 인구도 모두 줄지. 그거 정말 심각하지. 이게 몇 년 안에야? 19년 안에요. 왜 20년 아니네요? 20년 아니네요. 자, 이게 20년 동안 바라지는 하니까 니네 살면서지.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꼭 뭘 봐야 돼? 봐야 되지. 네. 자,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뭘 느끼냐? 앞으로 대학 가기 힘들겠구나, 인서울은. 인서울 가기가 힘들겠구나. 아니, 인서울 되게 힘들겠구나도 치면 이렇게 보면서 살아남으려면 자, 그러면 지방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지, 니네. 그렇죠.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젊은이 늘으니까 기회는 생긴다는 거지, 일할 기회는. 네. 일할 기회는 생기는데 이 지방하고 서울하고 일자리 양극화가 엄청나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일자리. 네. 그러면 이 일자리 양극화, 일자리에 좋은 일자리하고 지방 일자리하고 나왔을 때 이 기회를 얻으려면 또 인서울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인서울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급속하게 걸린다는 거지. 지금 네. 몇 년 안에. 네. 5년 안에. 네. 안 그러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사회보장 비용 급증했을 때 사회보장 비용 개인 문제에 있어서 이건 사회 문제지만 개인 민에서 요거를 대기하면 비용 급증하면 이게 줄어들겠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챙겨서 기회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네. 남성이 유지가 없어서 일자리는 충분히 생길 테지만 양질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양극화가 이게 되게 많이 난다는 거지. 그렇죠. 자, 중소도시 인구 유형 수준이지. 상권을 유지하니까 이제 장사도 안 된다고. 지금은 당장은 조금 하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유력 백화점 닫고 대형마트 닫을 때 작은 가게가 특색 있으면 살아남겠지.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지. 네. 이렇게 인서울에서 공부를 하든지 작은 가게라도 아주 내 특색 있는 가게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지방 도시 태풍에서 없어지는데 이 백화점 수준의 퀄리티의 작은 가게여야 돼.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혼자는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고 완전 전문가로. 왜? 백화점 수준에 익숙한 사람, 대형마트 수준에 익숙한 사람이 이 작은 가게 가겠어? 아니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서비스는 유지하되 품목이 적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삶을 해나가야 돼. 그래서 일정 부분 기회는 될 수도 있지. 그렇지만 큰 역습을 못해서 백화점 수준도 대형마트 수준도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중소도시에 있으면 뭐라고? 안문지척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돼.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부러 읽어주는 거야. 이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거니까. 자, 대형마트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인구야. 그죠?
뭔가 사러 가잖아. 네. 그럼 급격히 줄지. 네. 그럼 주변 상권도 타격받지. 네. 대여 사모님도 사라지지. 네. 지방 백화점은 적자가 커지지. 네. 그러면 철수하지. 네. 그러면 지역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역도 떠나지. 네. 그럼 황폐화되지. 이게 네. 왁선화되지. 네. 근데 남은 사람 조금 남지. 네. 남은 것 중에서 딱 최적화해서 살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지. 네. 이걸 떠날 때 같이 떠나든지. 그렇죠. 그러면 도시로 가는 사람은 누가 가겠어? 많이 배운 사람, 네. 경쟁력 있는 사람. 도시로 안 가고 남은 사람은 경쟁력 없는 사람. 경쟁력 없진 않고 내가 여기에 남아서 요걸 가지고 안분지족하면서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요거를 하려도 백화점 수준의 퀄리티가 있으니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렇죠. 자, 19만 명 남짓 90대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 자, 90대가 어마어마하지. 네. 그러면 노인 요양시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요게 폭풍적으로 벌써 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회비, 의료비, 30대 고독사 이렇게 해서 노인 관련 직업이 벌써부터 노인 시중 드는 거, 실버 요양관리사 이런 것들 계속 지금 발전 중이야. 팽창 중이고. 자, 근데 2039년 국뽕 보니까 39년이 몇 년 후냐? 한 20년? 20년? 그렇죠. 그러면 벌써 너는 군대 갔겠다, 그지? 네. 근데 사병이 180명, 40만 명이 징집 대상인데, 근데 요렇게 43만 명을 징집하려면 20도 초반이 41%니까 반 이상이 가니까 말도 안 되지? 네. 그럼 줄이겠지? 네.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줄어. 군대에 가. 그러면 군대 40%를, 50%를 보내면 젊은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해? 경찰관, 소방관, 젊은 사람들 없잖아. 그래서 노인들이 계속해. 이게 시골 가보면 보여. 60살이 청년회장이야. 헉이 아니라 몇십, 10여 년 더 됐어. 자, 그러니까 시골과 도시의 관계가 이제 뭐라고요?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관계를 해서 요 시골의 현상이 여기까지 늘어난다는 거야. 대도시만 살아남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시골과 도시, 지금 시골, 예를 들어서 연무대나 이런 시골과 농촌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시골과 도시의 이렇게 생활의 차이를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지? 요게 이렇게 다 뭉쳐버릴 테니까 요 관계를 잘 살펴봐야 자기가 중소도시에 지금 살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도시가 변할 것인가 예측이 되잖아. 네. 그러면 이거에 따라 부동산 값부터 생활하는 직업 잡는 거,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 어디에서 취업할 것인가, 이게 다 연동된다고. 그렇죠. 인구 감소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지금. 네. 어떤 대책을 써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연표를 만들어서 대략의 흐름을 도는 것도 좀 심각하잖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나도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공부방을 만들고 12명 정원으로 하고 뭐든지 전부 다 막 밥을 먹이던 과자를 무한대로 주던 공부 시간을 무한대로 시키던 수업해달라면 무한대로 기본을 해놓은 다음에 기본해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던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이 방법은 동아샘 Q&A 공부방은 소수가 아니라 소수야. 인원도 소수고 1대1 정원제에 이렇게 모든 걸 다 학교 갔다 오면 잠자기 전까지 모든 걸 다 해주는 공부방이다. 라는 컨셉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지?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인구 감소. 뭐라고? 이게 당장 몇 년 만에 와? 5년. 근데 소문은 몇 년 만에 돌아? 3년에서 5년. 빨리 안 돌아. 저기 공부방이 있네? 아는데 1년이야. 광고를 막 무작위로 때리면 돌기는 해.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미지로 형성돼야 돼, 광고가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해줍니다가 아니라, 저기는 이렇게 해줬대.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대. 저렇게 해서 저렇게 관리하니까 이렇게 편했대. 다 맞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딱 맞네?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걸 구축해야 10년을 가. 그걸 지금 구축하는 과정이요. 알아서 찾아오게. 그렇군요. 그래서 안 맞으시면 하지 마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솔직하게. 왜?
많은 인원으로 하려면 이제 실패하잖아. 그렇죠. 왜? 인구가 없는데 싸울 게 아니. 그런 거라고. 이제 읽어볼 필요는 있지 너도. 네. 그러니까 기승전 공부네. 그렇죠. 이거 보니까 심각하지 않냐? 네. 대도시 진짜 대도시 몇 개만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대도시에 가서도 대도시에 가면 다 경쟁하잖아 모든 사람이. 대도시에 가서도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정말 일자리 되게 많아 젊은 사람들은. 네. 응? 그렇죠. 그런데 이 일자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폭이 차이가 날 것 같잖아. 대도시에 있는 경찰관하고 지방 도시에 있는 경찰관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을 어떤 식으로든 살릴 방법을 연구를 해야겠지만 이건 정부 입장이고 네. 정부 사회적으로 하는 거고, 그지?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방 살릴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 대도시로 그냥 가버릴 것 같아. 대전에서 째는 게 더 빠르죠. 이거 갈 거니까 갈 건데 대도시 그러면 집값이 더 올라가겠지. 네. 그러니까 그 집값을 버티고 살아가려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야. 사람이 많든 적든. 근데 이제 흐름상으로 더 집중되고 소수 부문에는 더 충돌된다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여기는 더 경쟁하고 여기는 점점 넓어지고 이 중간은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되잖아. 네.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복잡하게 쓴 거야. 고령화하고 저출산과 더불어 뭐라고? 고령화 플러스 저출산 플러스 뭐라고? 양극화. 그렇군요. 고령화, 저출산, 높고 낮고 양쪽. 이세 개가 다시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하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학원 운영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스템 만들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이게 5년이라고. 이게 금방 오는데 한 뭐 50년 후, 10년 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체감 속도가 더 빨리 툭툭툭툭 떨어져. 사람들이 인식할수록 네. 더 빠르게 이동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